안녕하세요. 구분연결회계 회계사 구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1강 이것이 연결회계입니다. 비장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연결회계의 세부 내용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연결회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결회계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룰 연결회계에 대한 정의가 연결회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룰 연결회계 처리 내용들은 결국에 이 연결회계 정의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회사 상황에 따라서 변칙적이고 생소한 주제들이 연결에서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서나 지뢰심 같은 것들이 모든 사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회계의 사상을 기초로 논리 전개를 해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연결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향후 주제에 대해서도 상기해 가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결회계를 하고 계시지만 연결회계에 대해서 정의 내보라고 하면 쉽게 못 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연결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정의 내기가 조금 막연하거나 아니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짧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연결회계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보았습니다. 주식 취득을 통한 사업의 인수에서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실질을 반영하고 그중 우리 몫을 찾기 위한 과정 3개 정도 단락으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연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주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소질이 없어서 몇 번 크게 날리고 현상 이래서 돈 벌 팔자인 것 같아서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데요. 우리 개인들이야 시세 차익 남겨먹으려고 주식을 사는 거지만 기업이나 돈 많은 회장님들이 주식 사는 개념은 우리가 사는 거랑 좀 다를 것입니다. 사업 확정이나 경영권 확보, 승계 같은 목적으로 대량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은 이처럼 기업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다른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입니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은 아마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업 내부에서 부서 신설하거나 아니면 인원 충원해서 내부적으로 키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업 노하우가 없으면 뭔가 새로운 사업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두 번째는 합병, 머저, 즉 다른 회사를 통째로 사와서 그 회사 자산이나 인력들까지 다 우리 회사에 통합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지분 인수, 어쿠지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우리가 그 회사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해보는 방법, 이 정도 3가지일 것 같은데요. 통상 외부에서 뭔가 사오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칭해서 M&A라고 합니다. 합병과 지분 인수는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합병의 경우에는 어느 한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에 통합돼 버리는 완전한 통합, 즉 결합 같은 개념이고요. 지분 인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분 인수하는 기업과 인수당하는 기업이 여전히 법적으로 개별 실체를 유지하고 각자가 사업을 하게 되지만 경영권의 확보를 통한 지배라는 방식으로 마치 사업을 운영하는 효과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사업 결합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A. 지분 인수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합병은 어렵습니다. 합병은 완전한 통합의 개념이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그 회사 자산 부채를 다 사와서 우리 거에 꽂아 넣겠다는 개념이고요. 재무뿐만 아니라 인사나 IT, 영업, 구매 같은 전 사업의 기능이나 문화까지도 다 통합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PMI가 필수적이고요. PMI가 안 되면 굴러가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재무 쪽 PMI는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HR 같은 부분은 그동안 급여 체계도 완전 달랐을 거고 어느 일방 쪽 근로자들이 통합에 대한 반발도 심할 건데 완전히 한 회사로 통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분 인수는 인수 후에 각각의 회사들이 유지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PMI를 안 해도 기존에 하던 대로 어떻게든 굴러는 갑니다. 물론 지분 인수의 경우에도 통제나 시너지 같은 거 일으킬 목적에서 PMI를 어떤 형태로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수는 아닐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PMI에 대한 부담이 합병보다는 지분 인수가 훨씬 더 덜한 거죠. 또 상법상 요건이나 절차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지분 인수의 방법이 합병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지분 인수 방법으로 사업 결합이 일어나고요. 합병은 어떤 기업 집단 내에서 조직 재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같은 그룹사 문화에 같은 IP도 쓰고 있겠죠. 그런 경우 많아서 PMI 부담도 크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는 어느 일방의 결손금 같은 거를 이용해서 텍스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을 누리고 싶을 때와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합병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합병과 지분 인수는 그 형식이나 법률적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실질은 어떨까요?
합병이나 지분 인수 둘 다 그 실질은 결국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 사업을 사오고 우리 의도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실질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M&A라고 부르는 거고, 대부분 사업결합이 지분 인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데도 시장에서는 M&A 한다고 하지 A 한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분 인수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거래 형식도 그 사업 자체를 취득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적 실질도 그 사업을 취득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어렵지만 PMI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시스템과 회계장부에 잘 박아 넣으면 결국 우리 회계장부가 거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을 모두 다 잘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분 인수는 어떨까요? 지분 인수의 경제적 실질은 사업의 취득이더라도 우리가 한 행위는 어쨌든 주식을 사들인 것입니다. 5% 사고 10% 사고 할 때는 별일 없다가 50% 초과될 만큼 많이 사게 되니까 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통해서 그 회사 사업을 운영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그 회사를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거래 형식 자체는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결국 지분 인수에서는 거래 형식과 그것이 내포한 경제적 실질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뭐가 맞나요? 형식이나 실질이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지 결국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시스템은 주식 취득이라는 거래 형식을 반영해서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배를 통한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장부는 그 회사 사업을 취득해서 운영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는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회사, 각자의 사업을 각자 회계 처리하고 있었겠죠. 아마도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부는 유가증권의 취득이라는 거래 형식을 반영한 별도 개념의 회계장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인수와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회계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연결회계라고 합니다. 연결회계를 하는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연결회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거래 형식인 주식 취득이 아닌 경제적 실질인 그 사업을 구성하는 일련의 자산과 부채 집단을 마치 직접 취득해서 운영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회계 처리의 결과는 다른 한 사업결합의 형태인 합병했을 때의 결과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병은 실제로 사업을 취득해서 운영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고요. 연결은 주식 취득으로 처리한 회계장부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마치 사업을 취득해서 운영한 것처럼 변환시킨 것이다 보니까 두 개의 결과는 항상 동일하겠죠. 두 번째, 그 사업에서 내가 투자한 몫과 남이 투자한 몫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합병과 지분 인수의 고유한 차이에서 나오는 연결회계에서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합병은 완전한 통합인데 반해서 지분 인수는 100% 미만으로 취득하더라도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업인 것처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전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몫은 다 우리 게 아닌 상황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사업과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 부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술적 기법이 연결회계고요. 그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결합의 다른 한 형태인 합병과 결과가 너무 유사하고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는 합병과 같은 가정을 하고 만든 상상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는 조금 다르게 100% 완전한 취득이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주주도 함께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순자산 전체에 대해서 지배는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나의 몫과 타인의 몫을 구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결회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취득을 통한 사업의 인수에서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실질을 반영하고 그중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한 과정, 이게 연결회계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실무와 현장을 담은 구문 연결회계가 충분히 해소해 드릴 테니까 이후의 컨텐츠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이 첫 컨텐츠 촬영이고요. 이런 촬영 같은 거 자체를 처음 해봅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많이 했던 고민들, 이 컨텐츠에 엑기스처럼 잘 담아놨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